요즘 주식시장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어라, 생각보다 잘 버티네. 결국 주식은 우상향이지라며 안도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그 안도감에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려 합니다. 지금 주식이 오른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질 재산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통계적 착시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는지를 결정짓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면 수익률 플러스 10%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의 위태로운 상승장,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실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가장 중요한 경제학의 아주 중요한 심리 기제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머니 일루전, 즉 화폐 환상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의 연봉이 10% 올랐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그런데 같은 기간 물가가 20% 올랐다면 어떨까요? 숫자는 늘었지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짜장면의 그릇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는 가난해진 거죠. 그런데 인간의 뇌는 연봉 10% 상승이라는 숫자 자체에 먼저 반응해버립니다. 이게 화폐 현상입니다. 이걸 주식시장에 대입해볼까요? 내 계좌가 1억에서 1억 2천이 됐습니다. 수익률 20%, 성공한 투자 같죠. 하지만 같은 기간 환율이 20% 오르고 금값이 30% 뛰고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 가격이 40% 올랐다면 여러분은 시장을 이긴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에 겨우 매달려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자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올랐는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원화라는 고정된 자로 시장을 잽니다. 하지만 원화라는 자 자체가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중이라면요? 자가 늘어나니 물건의 길이는 숫자로 볼 때 더 길어 보이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는 국면에서 주가가 오르는 건 기업이 잘해서가 아니라 화폐라는 배가 가라앉으면서 자산이라는 짐터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제 조금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제사에서 가장 위험한 국면, 바로 크래거 붐입니다.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 루트비 폰 미제스가 경고한 개념이죠. 이건 한마디로 경제가 망가졌는데 자산 가격만 폭등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경제가 나쁜데 왜 주가는 오를까요? 이유는 단 하나, 사람들이 돈을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쓰레기가 된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면 사람들은 도망치듯 자산을 삽니다. 주식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현금이 싫어서 뭐라도 잡는 심리죠. 크래거 붐의 전형적인 징후는 이렇습니다. 먼저 실물 경제, 그러니까 소비와 수출, 그리고 생산은 둔화되는데 주가는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비중을 줄이는데 개인 투자자의 예탁금은 폭발하죠. 마지막은 이제 사람들이 이건 정상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도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살 거야 하는 포모에 휩싸입니다. 이건 성장에 기반한 상승이 아니라 불신에 기반한 상승입니다. 이 국면의 끝은 항상 비극적이었습니다. 화폐 가치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중앙은행은 울며 겨자 먹기로 유동성을 회수해야 하고 그때 모래성처럼 쌓인 자산 가격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상승이 성장의 결과물인지 아니면 화폐로부터의 탈출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유지시키는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동성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죠. 하지만 유동성은 공짜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죠. 중앙은행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첫째, 물가를 잡기 위해 시장을 죽일 것인가? 둘째, 자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방치할 것인가? 역사적으로 정부는 항상 표를 위해 자산시장을 먼저 살리려 노력하지만 물가가 민심을 뒤흔드는 수준까지 오르면 결국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문제는 그 브레이크가 언제나 너무 늦고 너무 급작스럽다는 겁니다. 항상 가장 늦게 파티장에 들어온 투자자가 설거지를 맡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파티에 초입해 있습니까? 아니면 모두가 취해 있는 새벽 3시에 들어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자, 겁만 주려고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제는 수익률이 아니라 상대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 내 자산이 달러와 금보다 강한지 체크하십시오. 원화로 10% 벌었어도 달러 환율이 15% 올랐다면 여러분은 국제적 기준으로 가난해진 겁니다. 금 대비 주가 지수를 보십시오. 금값보다 주가가 못 오르고 있다면 그 주식은 보유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둘째, 자산의 성격을 3가지로 냉정하게 분류하십시오. 화폐, 대체 자산. 자, 금, 달러, 비트코인이 대표적이죠. 이건 돈을 벌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구매력이 녹아내리지 않게 지키는 보험이자 기준점입니다. 최소한 자산의 일정 부분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인플레 전가 자산을 체크해 보셔야겠죠. 물가가 오를 때 제품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기업인가? 독점적 지위가 있는가?
비용 상승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 없는 기업은 이번 장에서 숫자는 늘어도 이익률은 박살날 겁니다. 유동성, 민감 자산, 즉 성장주, 테마주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타이밍의 영역입니다. 영원히 보유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유동성의 파도가 빠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가라앉을 자산들입니다. 셋째, 변동성 대비 생존 가능성을 따지십시오. 전문가들은 수익률보다 최대 낙폭을 먼저 봅니다. 이 주식이 반토막 나도 내 삶이 파괴되지 않는가?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도 이 기업은 망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 답이 나와야 비로소 투자가 성립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하락을 외치는 비관론자도 상승을 믿는 낙관론자도 아닙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원화 숫자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식이 오르는지 아니면 돈이 무너지는지도 모른 채 파티를 즐기다가는 불이 꺼졌을 때 나갈 문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계좌를 원화가 아닌 달러나 금 혹은 실물 물가에 대입해서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거기서 진짜 수익이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아니라면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재설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기준이 되는 자산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